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죠. 지금 저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우리 시장 금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아침에 끝난 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뭐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도 나스닥 기준으로 그 전날만큼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요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하고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급락을 시켰는데, 보시게 되면 요런 거죠. 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은 시장이에요. 코스피가 3.65 정도 빠졌고, 코스닥이 4.20%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상승 종목이 200개, 204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자, 일본이 5.8%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중국도 마이너스, 미국, 유럽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갔는데요. 자,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자, 아래 공포, 리세션이라는 거,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시장은 제가 여기에 미국 경제 지표하고 굉장히 좀 정리를 따박따박 하는데요. 자, 보면 여기 CPI하고 PC, 요건 물가에 대한 거죠. 근데 지금 요 부분도 가끔 살펴봐 드리니까,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설명 안 하기로 하고요. 자, 뭐 쭉 정리를 하는 게, 저 고용 지표도 정리를 하고, 뭐 ISM PMI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 PPI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그다음에 저런 것들, 미시간대에서 나온 것들, 뭐 소비 지표들, 심리 지표들, 요런 것들도 매달 다 정리를 하는데요. 이런 걸 정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아주 가끔 굉장히 큰 그런 도움을 주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가에서 군대 별로 쓸데 없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전쟁 나면 엄청나게 유용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지표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가가 많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안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 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금요일 날 조금 어렵게 만든 지표는 이거였어요. 자, 보시면 여기 고용 지표, 비농업 일자리. 자, 요게 11만 4천 개밖에 증가 안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1만 4천 건이 나왔다. 근데 그 다음 달에 그대로 11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 이걸 까만색으로 남겨두고, 예를 들어 10만 건으로 수정이 됐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15만 건으로 수정이 됐다. 그럼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됐던 거는 그전에는 더 잘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수정됐다라는 거예요. 자, 전달에 있는 것들을 계속 수정을 냈어요. 좀 안 좋게. 그리고 지금 11만 4천 건 나왔으니까 형편없는 수준으로 비농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그 일자리가 덜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실업률 같은 경우는 4.3%가 나왔어요. 이 4.3%는 그 2021년 11월 달에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4.2%, 그 다음엔 4%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4% 아래에서 안정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우려를 시켰는데요.
이 실업률은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벌써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그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뭐 여기에 저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지표를 보고 지표 같았으면요. 벌써 작년에 경기 침체가 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표입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는 보시면 이때 2021년 이때 자 2022년 4월 달이네요. 4월 달 이후로 단 한 달을 빼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경기 선행 지수가. 그러니까 지표는 계속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2년물하고 10년물의 이 가격이 역전된 게 2022년도에 역전됐었습니다. 이 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 금리. 자, 이게 원래는 이게 저 장기물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단기물이 금리가 훨씬 더 높았어요.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이 부분이 역전됐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약간 좀 높아요. 2년물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역전되고 난 다음에 역전된다라는 건 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니들 주의해라. 근데 그게 보통 보면 뭐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 있다고 있을 때도 있었고 2년 몇 개월이 있다가 경기 침체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지금 바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 있죠. 미국의 저 대선이 올해 11월 5일이에요. 근데 대선 전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현 집권당이 이길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게 좀 주식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옐런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지고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걸 보고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니 델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앨런 장관의 머릿속에는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제가 작년 정도에부터 경기 침체가 왔어야지 맞는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이 앨런 장관이 다 틀어 막았다라고 봅니다. 작년부터도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뭐 저 지역은행들 파산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나서서 틀어 막았죠. 자, 그러면서 이 시장을 억지로 맥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대선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오늘 8월 4일이니까 11월 5일이니까 뭐 3개월 살짝 더 남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공든탑이에요. 자, 이게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옐런 이 미국 재무부 쪽에서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다시 돌려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돈을 더 푸는 수도 있을 거고 경제 지표를 마사지를 하는 수도 있을 거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었죠. 그 경제 지표 미국이 마사지 하고 있는 거 저 그런 것들 커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벌써 침체가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옐런 장관이 좀 되게 큰 무리수를 둬서라도 3개월 정도 더 이렇게 끌고 가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무조건 틀어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뚝 부러지거나 그런 부분들 벌써 좀 부러졌지만요. 여기서 추세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 그러죠. 리세션이 왔을 때 주가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 이거는 귀여운 수준 정도가 될 겁니다. 귀여운 수준일 거예요, 이게. 자, 그만큼 이것도 제가 과거에 경기 침체 있었을 때 그때 주가하고 막 다 이렇게 뽑아갖고 진짜로 이 금리도 제가 마찬가지로 뭐 금리 인상 있을 때마다 싹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고 이거 눈 빠질 듯 눈 진짜 아픕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그래서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저 리세션이 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채널에서도 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가 안 해드렸던가 모르겠네요. 아마 해드렸으면 작년쯤에 한번 해드렸을 거고요. 자, 근데 이 리세션이 온다라면 지금 주가 빠진 거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올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저는 리세션이 오긴 온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서 어떻게든 막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 뒤집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도 안정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오고, 제가 애초에 그런 말씀을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날씨 좀 선선해진 그때부터는 되게 좀 조심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미국은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좋을 수 있죠, 미국보다. 그래서 안정되는 수준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을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8월 4일이니까 뭐 가을 뭐 한 9월이나 아니면 10월 달 정도 이때쯤 돼서는 저도 좀 조심을 할 생각이고, 우리 회원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좀 팔아놨어요. 이때 뭐 7월 요 제일 마지막 주 말고 그 전주에 주식을 좀 팔아놓은 게 한 4종목 정도를 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들고 있던 종목 또 하나 판 게 있어갖고 한 5종목을 주식을 팔아놨어요. 팔고 그 다음에 종목 매수는 한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우리 생방송방에서 좀 갖고 있죠, 현금을. 그거는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좀 투입을 해볼까 하고 고려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갈 것 같았으면 현금이 아니라 곧버스를 갖고 있겠죠. 자,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부터 파생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때요. 그때 잘 대응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곧버스를 안 들어가고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뚝 부러지는 그런 장은 아닐 것 같고,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상황 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좀 주식을 매수를 해보려고 고민 중인데요. 자, 이것도 있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거는 제가 매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건 근월물이고 이것도 정리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마 이 데이터를 AI한테다 학습을 시키면 정말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나중에 상황 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근월물이고 요건 차월물에 대한 거, 그리고 요거는 선물 말고 옵션에 대한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마치 국가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엄청나게 큰 힌트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간혹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을 보게끔 해줍니다. 최근에 제가 엄청나게 이걸 효과를 느낀 게 2020년이었어요. 2020년에
그 반등 나오는 시점 정확하게 제 영상 보십시오. 그 팬데믹 때 엄청나게 고생했을 때 2020년 3월 달인가 그때 제가 이 채널의 영상에서 지금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거를 이 파생시장을 통해서 잡아낸 겁니다. 가끔 그렇게 굉장히 큰 그런 효용을 저한테 줄 때도 있고요. 요렇게 일주일 단위로 요렇게 효용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주식을 좀 담아볼까 고려 중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역시 옵션 시장 때문에 그래요. 옵션 시장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건 옵션 수급을 정리해 놓은 거고 여기 미결제 약정 요런 건 다 아실 거고 풋콜 레이쇼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설명하기 기니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상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달이 월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건 현물도 다 포함이 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하고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8월달 들어서 매도한 게 선물시장에서 2조 1,800억을 매도했습니다. 거의 2조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 많이 매도할 때 4조 9천억 이렇게도 매도를 하죠. 6조 7조 이렇게 매도를 할 때도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요. 자, 지금은 2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요거는 단기간에든 뭐든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중순 이후로 그때 7월달 이수급에 들어가 있겠지만요. 그때부터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게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그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수급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수급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금요일 날 외국인들 풋옵션 쪽에서 240억을 매도를 쳤어요. 매도 240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이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매도한 거 그것만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240억 매도 쳤으면 여기에 10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100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240억 정도 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풋콜 레이쇼를 보게 되면 내가를 매도를 많이 쳤어요. 내가를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월요일 날 여기 풋 240억 매도한 거 여기서 다시 이걸 다 청산을 해서 매수로 돌린다라면 지금 이 파생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월요일날 240억에서 풋 매도가 더 는다. 이렇게 되면 만기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빠르면 월요일부터도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월요일 아침은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하겠죠. 그리고 변동성 좀 주다가 빠르면 월요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늦어도 화요일 정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풋 240억 매도 쳤는데 여기서 매도 더 치느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밑에 2630 정도에서 좀 받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2550포인트 정도에서 받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락한다라면, 그리고 또 만기주에는 또 만기주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초반에 조정이 추가로 좀 크게 나온다라면, 그쵸, 주 중후반 이때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돌발 변수들도 막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9시 한 38분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일요일입니다. 아침 9시 38분인데 이 시간 이후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저녁 7시에 올라가겠지만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시끄러워져 갖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또 보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변동성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고요. 수급적으로는 풋매도, 외국인들 풋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는지 보고 지금으로서는 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저 월요일 좀 두들겨 맞고 추가로 하락한다라면 주 중후반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물론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저 월요일 날은 또 월요일 날 장을 보면서 수급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는 뷰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까지 고퍼스를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생방송방에서 이 부분이 좀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퍼스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뭐 상황 봐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쪽도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퍼스는 안 하고 있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현금으로 이번 주에 주가가 푹 빠지면 뭐 어떤 종목들을 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뭐 그 계획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시장 보는 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